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방박사 전신인 박준영 논리속독학원을 졸업한 정원호 군 어머니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호 군은 현재 본원을 졸업하고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합격의 비밀의 문이 살짝 열릴 것 같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동방박사 전신인 박준영 논리속독 원장님인 박준영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예. 오늘 제가 참 오늘 첫 인터뷰예요. 학생의 학부형으로는. 앞으로 많은 우리 재원들이, 저희 교육을 마친 재원들이 이 자리에 부모님도 모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1호, 우리가 TV에 보면은 이혼 1호가 될 수가 없잖아라는 방송이 있는데, 오늘은 제 1호가 되는 영광을 제가 우리 정원호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 친구를 교육시키는 과정,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가장 가슴에 남아 있어서, 오늘 한번 원호 어머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동방박사 논리속독과의 첫 만남이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원호 군이 이 학원을 찾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 박준영 논리속독을 온 이유는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고3이셨어요. 근데 고3인 자녀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지문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국어에 잡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그러면은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데를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독을 제가 사실 처음엔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 이미지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빨리만 읽는다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여기 박준영 원장님을 제가 검색을 좀 해봐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읽는 애는 정독을 시키고 늦게 읽는 애는 좀 속독을 시키고 해서 딱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박준영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제가 좀 보내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원호 군이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기를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독서 논술의 학습을 하면서 혹시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얘네 세대가 올라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활자를 읽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너무 읽기가 싫으니까 이제 맞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여기를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책을 읽고 이제 뭐 줄거리도 요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그래서 많이 읽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독서 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진짜 책 읽은 거는 정말 하루하루 쌓이면은 네. 그게 나에게 다 맞아요. 이제 자시적으로 뭐 딱 맞아요. 나타나는 건 없어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힘을 발휘할 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발휘할 때는 저는 발휘된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렇다면 원호 군이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학업에 있어서 분명히 슬럼프나 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원호 군은 어떻게 넘겼고 또 어머님은 옆에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그 슬럼프는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얘 성격이 약간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나는 잘하던가 아주 못하던가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항상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슬프가 오면은 저희는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밖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너는 용량이 이만큼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거다. 이런 식밖에는 제가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네. 믿음. 네. 그죠? 믿음을 가지고 네. 지켜봐 주셨고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가 어.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원호군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원호군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심정도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어머니. 아니 공부를 저희가 자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그 자사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사고를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보다는. 그래서 자사고를 가니까 이제 그 저기 송파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죠. 막 거기서는 벌써 선행을 엄청 하고 온 애들이 많고 저희는 약간 이쪽이니까 선행이 좀 덜 됐죠.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박탈감이 좀 엄청 났었죠. 성적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성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잘했는데 그쵸.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학교도 옮겨달라. 그래서 제가 또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앞에 또 고등학교까지 좀 문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에서는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고등학교는. 근데 아무튼 걔가 어떻게 걔가 이렇게 됐지? 아니, 이런 거 다 없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대로 하셔도 돼.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학교가 일단은 공부가 좀 됐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하고 내신을 좀 같이 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수능으로 간 케이스예요. 내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학원을보다는 일단은 학교 공부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이 거의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다고 보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만 도움을 좀 받았어요. 수학만 좀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학교 공부를 하면 이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배웠던 거를 그날 배웠던 거는 그날 소화를 하자. 이래서 조금씩 해 나가고 평상시에는 이제 수학 시간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집중을 좀 했죠. 수학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이게 수능 그 문제 같은 거 풀어서 보고 그리고 어차피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내가 복습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생각하실 게 학원을 다니면 무조건 공부를 잘할 거다.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당장을 잘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수능 같은 게 좀 안 되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고등학교는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바로 익혀가지고 내 거를 시켜놓으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얘는 괜찮았어요. 내신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1학년 끝날 무렵에 되니까 이제 전교 10등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학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익혀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집에 와서는 안 했어요. 그때 네. 제가 왜 어머님 원호를 지금 굉장히 이뻐하냐면은 내가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에서 의도하는 대로 흘러갔거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시키진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 힘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원호에게 내가 그걸 아까 말씀 자기 주도식으로 되는 게 우리 교육을 마쳤을 때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 있거든. 맞아요. 거기에서 나왔고 그다음번에 논정에서도 굉장히 자기의 축에 의한 학습력에 의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보통 부모님들은 이걸 놓고 이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애들의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능력이 축을 줬는데 원호가 이거는 잘 세웠어. 그래서 나중에 학교 교육이나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제 점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심화가 될수록 유리해지지. 왜? 자기 학습이 되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의 축을 읽혀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원호군이 내인데 교육시킨데 그런 걸 너무 잘 빨아먹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 자기 학습 맨날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배워서 체계적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그거는 저도 저도 맞아요. 어쩌다 보면은 기분 좋아. 내 의도대로 됐구나 맞아요, 싶어서. 근데 아무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학습도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축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다졌다는 거. 그쵸. 그쵸. 네. 그게 진짜 그거 다졌다는 게 이제 맞아요. 원장님한테 배워서. 맞아요. 쟤 잘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원호군도 열심히 했고 그거에 이제 기본을 다져주고 저희 독서 논술 학원에 와서 그 기본을 다지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그죠? 그런 모습을 이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이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씀 한번 질문 드려볼게. 보통 어머님들이 제가 말하면은 꼭, 자기 학원 자랑할 것 같아, 이 교육 자랑할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능력, 자기주도, 독서, 논술, 논리, 속독을 시키고자 논술, 네. 보편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논술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이걸 보통 부모님들이 하려고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는 알아요. 이게 현장에서 벌써 20년을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걸 내가 진솔하게 이때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번 시켜야 되겠다 고민하신 학부형에게 어머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글쎄요, 저는 여기 와서 정말 그 원호하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걸어온 길을,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한 거를 얘기를 하면 여기 다녔던 게 정말 이건 진짜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입 서비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이거 읽는 거하고 자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해 능력도 안 되고 이러면은 국어가 어머니도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어 학원 보내고 근데 그땐 전 좀 늦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이렇게 진짜 쌓여서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기본이 된다면 다른 과목들도 다 잘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도 사실은 국어를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망설이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시다 하면은 정말 자기주도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당장 뭐 내가 시험 점수 뭐 10점, 20점 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시면 이런 것이 밑받침돼서 다 도움이 되실 거다. 내가 진짜 수능이나 뭐 이렇게 큰 시험을 치렀을 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명상 같은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요. 명상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저는 명상 명상도 기억나죠. 너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컨트롤을 할 때 수능을 보면 진짜 한 번에 인생이 진짜 왔다 갔다 그쵸. 하잖아요. 대학이 그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영상,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하나 더 보는 게 아니라 좀 앉아가지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고요. 진짜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네. 어머니들이 당장 막 10점, 20점, 초등학교 때 그거 점수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중학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파이널은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죠. 네. 내가 맞아요. 제가 이게 언어를 교육시키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놈 축이 언제 잡혔느냐 내가 오늘 자랑 한번 하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져봤어요. 네. 네. 우리 원호 정원호가 옛날에 우리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게 이 안에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 네. 이제 주제 논술을 잡는 거, 그 다음번에 이제 자기 주도 학습하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켰던 게 지금 여기 있더라고. 이제 그런데 이 자기 주도 학습에서 내가 다른 거는 빼고, 네. 이때는 저하고 수업을 했어, 한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성과 악이라는 논술 특강을 가지고 네네. 했거든. 그럼 이날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농부가
수학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써야 되는가. 네. 근데 서지 않았을 때는 뭐 자기 딸이 화관도 만들고 뱁새들도 지저귀 했는데 네. 농부 그 수확량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다음에 제초제를 치니까 수확량은 많이 나오는데 네. 뱁새도 죽고 꽃도 자기 딸이 화관도 볼 수 없는 거야. 음. 그게 이 선이냐 악이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잘 아는 강중 민주화운동 네. 명령 체계에서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나왔던 조용한 가족이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다른 질문을 뺐는데 이거 하나만 내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날 원호가 논술문을 하나 쓴 거예요. 쓴 건데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한번 잠시 읽어도 여기서 축이란 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 애가 가지고 가는 어떤 루트에 대한 자기 관념의 축, 학습의 축이란 건데 이날 지가 주제를 본인이 잡은 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 애가 제가 아니고 지가랍니다. 제가. 네. 그 원호가 이날 주제를 악은 경쟁 사이의 폐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그 세 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일부분과 중간의 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악은 마치 정의 내릴 수 없는 공식 같은 것이다. 어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악이다. 사실 악은 내 생각에는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냥 어느 사람이든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악이고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악이다. 그 전문. 그리고 이제 본론 결론 갔을 때 이렇게 나와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선을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악의 특성인 평범성 때문에 나 자신이 그것이 악인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악의 특성인 평범성.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 이놈 됐다 이제. 왜?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선이 가지만 중간에 선을 위해서 중간에 저지른 악은 선에서 희석이 된다는 걸 이 친구를 잡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때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 네. 5학년부터 했었으니까. 예, 맞아. 그래서 내가 이놈은 이제 됐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을 시킨 거지. 왜? 축이 잡혔으니까. 이제 학습의 축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요걸 아직도 내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원호군이 쓴 그 자료를 보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썼고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져져 온 그런 독서가 여기서 발휘되고 그게 배경 지식이 돼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호군의 자료를 보고 원장님도 혹시 독서 논술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좀 교육 방식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주실 게 있는지 또는 또 원장님의 독서 논술 교육관과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와 연결시켜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모든 기본이에요. 이 독서 능력이.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는 작은 지혜가 하나 필요해요. 나의 자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럼 이걸 사회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애가 학습력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책을 읽는지. 그런데 보통 보면은 책을 읽는다라고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책 잘 읽어요 라고 하는데 책을 어떻게 잘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애를 먼저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는 애는 공부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100% 잘할 확률이 있어요. 논술 잘하는 애들.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고하고 대입하고 응용하고 유추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애 중에 공부 못하는 애 없거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논술이나 이런 걸 시킬 때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A의 사고적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독을 하면은 책을 정확하게 읽죠. 그죠? 네.
글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네.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것만 하는 애예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느냐? 정독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독력은 정확하게 읽고 글을 정확하게 읽고 책을 정확하게 읽는데 그 읽으면서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게 학습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력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습에 의해서 이해하고 사고하고 응용하고 대입하고 분석하고 유추하고 활용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사실은 개발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강연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도 질문을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와요. 어느 시기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보통 5학년, 6학년, 우리 어머니도 5학년 시켰지만 그때 그 앞엔 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몰랐어요. 예, 몰랐기 네. 때문에 5학년 온 거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7세 1학년, 2학년이 가장 효과가 높아요. 그게 자체가 왜? 그 애들은 지금 그냥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공테이프잖아요. 녹음이랑 하도 안 돼 공테이프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학습을 받아들일 때 이게 그냥 깨끗하게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이나 6학년 보통 보낸다. 특히 중학생.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 학원이나 교육을 시키러 오신 어머님들은요. 점수를 100점 맞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에이, 우리 애인데 어떤 습관을 줄까? 어떤 능력을 줄까? 이런 생각하시거든. 근데 5학년이라 오시는 어머님들은 이래요. 혼자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래두면 안 되겠네. 이런 걱정을 해. 그러면 제가 이제 시켜야 될까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이래요.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말귀 알아들을 것을 같아서 이래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의 그릇이 벌써 정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용량이 정해져 와서 요것만큼만 담아주세요 하는. 우리는 뭐냐면 그 다음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건데 그 애는 그릇이 만들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뺍시다. 그거는 무조건 늦은 거니까. 중학교 보통 오신 어머님들은 딱 하나예요. 시험 보고 나서 큰일 났다. 이래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 됐고 와요. 그런데 그 애는 벌써 엉덩이 붙인 습관 안 돼 있고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읽고 생각 안 하고 문제 끝까지 보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라니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약만 하는 애.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뭐 논술이 하면서 교육시키고 글 쓰고 하는 건데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습관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까지입니다. 말이 좀 길었죠?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진짜 책을 읽고 저희가 그냥 읽고 넘어가고 얘 되게 책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서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책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사고하고 융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죠?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굉장히 이제 첫 맞아요. 영상인데 되게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걸 보는 지금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오세요. 그냥 바르지도 마시고 오세요. 네. 우리는 여기서 가식적인 거 보이지 맙시다. 네. 왜? 우리는 지금 언어를 교육시킨 거는 마음에서 애의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걸 말하는데 가식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 떨려서. 예.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아. 예. 요것도 넣어도 돼요. 자, 그다음 그래 마지막 멘터 어머니 네. 이제.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이런 독서 논술의 궁금증이 살짝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